안녕하십니까. 민법이라는 과목이 들어있는 자격증 굉장히 많죠.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또 뭐가 있더라? 하나가 더 있는데 물류관리사인가? 뭐 하여튼 있어요. 총 7개인가 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관들, 뭐 법원이 관리하는 법무사라든가 등등등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험에 민법이라는 과목이 들어있는데, 민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의 기본이 조문입니다. 특히 민법은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렵죠. 그래서 민법이 들어있는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또는 민법에 관심이 있어서 좀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첫 번째 막히는 게 조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얄팍하지만 알고 있는 민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조문을 좀 해설하는 그런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조문 위주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시간 내면서 전체적으로 민법 전체 조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부분을 발제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은 총 5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고,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친족이 있고, 상속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쉽지 않죠. 그 조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이유는 시험이 조문 플러스 조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이걸 이제 판례라고 하죠. 그거 위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판례의 기준이 되는 게 조문이에요. 조문을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조문과 관해서 어떤 판례들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을까, 그런 것들 위주로 조문 해석과 그와 관련된 기출 지문들, 이런 걸 확인하면 이 조문은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이 조문에서는 이런 식의 출제가 되는구나, 그런 걸 캐치하셔서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민법 총칙 103조에 보면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반사회 질서가 뭐예요?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거죠. 사회 질서에 위반하니까 반사회 질서가 되는 거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이 뭐냐? 멋있게 사회의 일반적 도덕 또는 윤리적 기준이라고 얘기하죠. 상식적인 도덕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잘 안 와닿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풍양속,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미풍양속도 좀 어려우면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의 기준 중에 하나가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법률행위 뭘까요? 매매 계약 같은 거만,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도박자금 대여 계약 같은 것들, 대법원이 할 때 이런 것들, 도박자금 빌려주기를 하는 계약 같은 것들, 부첩 계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라는 건 뭐냐? 계약을 하게 되면요,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근데 계약이 무효라는 말은 그런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조문은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그럼 이 103조 와서 어떤 지문들이 출제가 됐을까? 이런 지문들이 출제가 됐어요. 첫 번째,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법률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라고 되죠. 가치관념이 뭐예요? 옳다 그르다에 관한 판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관념이잖아요. 이런 행위는 값어치가 없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가치관념이죠. 근데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은 변화하잖아요. 그게 변천이죠.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변화하기도 하고요, 급속히 변화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부단, 끊기지 않고 쭉 변화하는 그런 뜻이죠.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시대사항을 반영한다라는 뜻이에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하게 됩니다. 당연히
구시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행위는 원래 무효라는 건요. 각과의 계약을 했는데 무효야. 그럼 이거는 각과 을만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주장은 이제 소송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소송에서든 필요하면 내가 어울린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도 무효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3조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 대법원이 반사의 질서행위다, 반사의 질서행위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대법원이 그게 판례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들을 자주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라고 본 것들이 얼핏 보면 상식적으로 반사회 질서행위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 주실 필요 있습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들을 쭉 봅니다. 반사회 질서행위가 뭐 어떤 거냐? 말씀드렸죠. 도박 자금을 빌리는 거. 반사회 질서행위죠. 그걸 갚는 것도 반사회 질서행위입니다. 공무원이 지금 청탁을 했다 그랬죠. 뇌물 주는 거죠.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의 보험계약. 당연히 반사회 질서행위고요.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이라고. 위약벌이라는 건 계약을 위반한 벌칙이에요. 계약 위반 벌칙. 100만 원짜리를 팔면서 대금을 주지 않으면 1억을 배상한다. 이런 게 과도한 위약벌 약정이 되겠죠. 1번, 5번은 묶으면 되죠. 도박자금을 빌리는 것도 반사회 질서행위, 도박자금을 갚는 것도 반사회 질서행위. 소송에서 증언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괜찮잖아요. 연락 주시면 후사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 즉 상식적으로라는 뜻이에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란 상식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걸 넘었어. 그럼 반사회 질서가 됩니다. 죽어도 이혼 안 한다. 처백에 아파트를 사주면서 헤어짐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이게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여가 됩니다. 갑이 을에게 매각한 땅을 병이 적극 가담해서 넘겨받는 경우. 이런 것도 반사회 질서가 되고요. 허위 진술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승소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형사건 성공보상약정. 이런 것들이 다 반사회 질서행위다라고 판단한 것들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닌 거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닌 게 있었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108조는 나중에 한번 또 볼 겁니다.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됐다, 협박을 했다. 역시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닙니다. 각종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행위들 역시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넘어갔는데 을을 생략한 채 마치 갑병에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세금 떼먹으려고 이런 중간 생략 등기도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닙니다.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대가를 받는 거.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자,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예요. 근데 그 조성된 비자금을 은행에 예치해놔.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예치하는 거, 그 임치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조문, 의미하고 그 조문과 관련된 각종 시험에서 기출됐던 지문들 및 판례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